질문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1972년도에 감독님의 그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 개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불세출의 무술스타 이소룡이 홍콩으로 귀국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히트작들을 이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감독님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 기존이었던 무협, 검술 영화의 관습의 틀을 다 깨버린 굉장히 혁신적인 영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소룡도 귀국해서 홍콩에서 찍은 영화는 굉장히 리얼한 실제 무술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접근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두 가지 어떤 새로운 조류가 어떻게 보면 1972년도에 홍콩 시장을 휩쓸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하고요. 이후에 이소룡과 감독님의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이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 국적 감독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공부를 했어야 됐고 중국 문화를 알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서적을 탐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새로운 것을 추구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젊은 우리 학도들이 많은 걸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도전 정신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웃사이더로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루스리 얘기를 했는데, 무술 배우라는 거는 연기자와 달라서 자기의 무술을 다 보여주면은 작품에 한계가 있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브루스리도 자기가 보여줄 걸 다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소룡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상의할 게 있다.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 친구 얘기가 속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여줄 걸 다 보여줬는데 감독님과 함께 죽음의 다섯 손가락 같은 영화를 같이 한다면은 뭔가 커다란 문제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소룡이라는 훌륭한 무술 배우가 있으면은, 또 죽음의 다섯 손가락을 한 내가 그 친구하고 둘이 합작을 한다면은 뭔가 새롭고 문제작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소룡이 하고 그 얘기를 서로 합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작품에 위한 기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리고 골간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에 골간을 만들어 놓고 책을 쓸 사람을 선정을 하고 착수를 하자, 이렇게 될 무렵에 저한테 날벼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젯밤에 이소룡이가 죽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만약에 이소룡이하고 저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했으면은 홍콩 영화 역사는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이소룡이는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망에 찾던 그런 작품은 결국은 사산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네, 또 저기 쪽 초록색. 영화 팜프렛을 보다 보니까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시는 그 영화감독 최인교 선생님의 그 영화 연출 전통을 그 후배 감독들에게 전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최인교 감독님 하면은 뭐 잘은 모르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 상당히 그 친일 영화를 많이 찍었고 해방 후에도 자영한테 같은 영화로서 시류에 재빠르게 변신을 한 그런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그분의 영화 연출의 그 성과 같은 게 많이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분의 그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그분의 첫 번째 부인 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신재 여사라고 그 당시에 그 문예봉 선생님하고 대표적으로 한국 그 조선의 미를 대표할 만한 영화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임종을 맞으시고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미국에 계실 때 누군가의 어떤 교류가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최인규 감독은 처음에 참 엄격했던 선생님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오죽하면은 저에게 깡통 2개를 내놓고 하나는 설렁탕 국물에 하나는 밥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 설렁탕을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들고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영화를 하고 영화 감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의지가 강해야 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분이 저를 봤을 때는 아마 온실에서 자란 아마 젊은이라고 이렇게 아마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걸 시켰는데 저는 그걸 한 석 달을 회사가 명동 입구에 있었으니까 8시에 출근 일파에 그걸 들고 다니면은 옆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겨내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대학에 연극영화과가 없을 때입니다. 현장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영화 감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제가 극복하면서 최인규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날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분은 제가 수업 년에는 영화를 봤고 자유만세를 봤고 영화 감독으로서 사상이 투철한, 그리고 항상 자기 작품에 자기의 메시지가 강한 그런 작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받들고 이제 조감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김신재 그 부인 되시는 김신재 그 여사는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직접 듣지 못하고 전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인규 선생님 표고전을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알 길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바로 그것뿐이 없습니다.